자, 그럼 6월 모평 해설 강의 미적분 선택 과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적분 선택 과목의 난도가 다른 선택 과목과 비교하여 어땠다, 등급 컷이 어땠다, 이런 것은 여러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선 미적분 선택 집단 자체가 가장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공부량 또한 평균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 그것을 고려했을 때는 전혀 어렵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아마도 많이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일 거예요. 자, 그런 학생들 중에 혹시 이런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 열심히 했어, 많이 한 것 같아. 아마 타 선택 과목 집단보다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면 스스로를 한번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이건 이러면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만 방향 수정을 잘 하면 열심히 했던 것들을 토대로 금방 다음번엔 이거 너무 쉽다, 너무 뻔하다, 너무 당연하다 라고 금방 느끼게 될 거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한번 반추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저 많이만 한 거 아닌가? 그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좋지. 근데 이번 시험지가 너무 그 고려했을 때 쉽다니까? 근데 내가 안 쉽게 느껴졌다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문제를 만날 때 기준이 없는 거 아닌가, 혹시? 열심히 해왔으니 리소스는 많이 있잖아. 거기서 기준만 만들어지면 촥 다 된다고. 이번 이 미적분 선택 과목은 8문항 모두가 그렇습니다. 수열의 극한 단원 그리고 미분법 단원, 이렇게 두 개의 대단원에 있는 중단원에 대한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각각 이건 뭘 하기 위해 공부했지? 라는 그 목적 지점에 대한 것만 기준을 정확히 갖고 있어도 모두 이건 이렇게 가면 되고 이건 이 단원의 내용이고, 이렇게 기준이 모두 잡히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혀 사실 어려울 것이 없었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쉽고 기능적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본다. 자, 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이번 개정교과서 처음 시험이잖아. 선택형으로 처음 출제되는 거잖아. 선택 미적분이랑 이런 거다라고 평가원이 출제한 거잖아. 정말 선택 과목 교과서 그대로입니다. 자, 각각의 문제의 쉬운 문제부터 정말 학습 목표 및 중단원마다의 그 단원의 의미 및 목적,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23번부터 시작합니다. 쓰인 개념 확실하게 정확하게 바로 읊어낼 수 있어야 돼. 자, 극한 계산이지 수열의 극한 계산이지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출제된 것이고요. 극한 단원에서 공부한 개념은 뜻과 성질이 있고 대소관계라는 것도 성질의 일부로 공부하는데, 자, 수투에서보다는 삼각함수의 극한 등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 등도 공부해 둘만 해. 하지만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완벽히 풀이할 수 있게 출제되었다. 자, 우선 성질부터 보도록 할게요. 식의 계산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야. 자, 분자 분모의 같은 것을 곱해서 유리화합니다. 분자 분모의 같은 것을 곱하는 유리식의 성질이라는 녀석은 뒤에 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이할 때에도 똑같이 이용이 돼. 자, 이걸 더한 것을 분모에 곱했다 치면 이렇게 되고요. 그대로 더한 것을 분자에 곱했다 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성질대로 극한 계산 해나갈 때는 부분 모두 수렴하도록 변형해서 계산하는 거. 그거 한 줄이면 됩니다. 여기다 한 줄만 더 쓰면 돼. 최고차항의 계수비, 그거는 수투 공부하는 애들도 다 하잖아. n으로 모두 나누어 보았더니 이와 같아졌고요. n으로 모두 나누어 보았더니 이와 같아졌고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보면 너 제로에 수렴하고 너 제로에 수렴하고 너 제로에 수렴하지. 자,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 왼쪽에 있는 식은 못생긴 식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이쁜 식인 거야. 왜? 나는 원리대로 공부했으니까. 자, 얘는 부분 수렴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대로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지도 몰라. 근데 이것은 부분 모두 수렴하고 분모가 0에 수렴하는 꼴이 아니지.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분량을 모두 설명한 겁니다. 여기선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1 플러스 0분의 1 플러스 1.
이것이 내가 수열의 극한을 혹은 함수의 극한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첫 번째 기본 원리다. 자, 두 번째는 뜻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걸 수열의 극한을 이번 교과 구성상 함수의 극한보다 나중에 배우게 돼 있거든. 사실 더 쉬운 건데 나중에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의미가 강조된다.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어디에 모여드는 것인가? 이 기호의 뜻대로 생각을 해본다 이거예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빼기 n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거야. 자, 이것을 보고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지에는 수원수투 편 보면 2차식이 많아요. 그래. 완전제곱식이 떠오르네요. 루트에 완전제곱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뭐 이런 게 있다면 이걸 뭐라고 부르니? 절대값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부르잖아. 자, 미적분은 수원수투를 선수 교과로 갖고 있는 유일한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원수투 문제지에 있었던 내용들도 그대로 이스터에그로 반복이 됩니다. 그대로야, 정말. 조금 뒤에 약간 어려운 문제만 봐도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절대값 기호도 있었고 제곱식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루트 속에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잖아, 원래는. 자, 그러면 보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커지겠지? 그에 비해 얘는 한없이 정말 한없이 하잘것없어. 이거 우주를 놓고 보면 나는 작은 존재인가 봐. 이게 극한의 철학적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코시의 방법이야. 부분 모두 수렴시켜가지고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네가 너보다 훨씬 커 보였어. 네가 영향이 되게 크고 너무 별로일 것 같은데 식으로 계산해 봤더니 정말 그러네 라는 것이 성질이라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은 여기에서 우리가 동일한 것을 의미상으로 생각을 해보자. 너는 조족지혈. 꼭 빨간색으로 써야 돼요. 세 발의 P라는 뜻이야.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은 이 부분이 뭐와 거의 가까워? 절대값 n 플러스 2분의 1에 거의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럼 n 어디에 가까워지니? 2분의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2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이것은 2분의 1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이 전체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지. 자, 설명할 수 있었나요? n이 한없이 커져갈 때 이것은 분모가 2분의 1에 한없이 가까워지므로 전체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것이 우리가 계산을 해놓고 알게 되는 식의 의미다. 자, 앞서 지수 로그의 연산 문제에서 로그 계산만 딱 해놓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안 될 거예요. 계산을 했는데. 그 로그 값이 무슨 뜻인지 알죠?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미적분 선택자입니다. 그걸 정확히 답할 수 있다면 30번 문제에 도움이 되지. 극한값 계산을 다 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면 미분, 적분, 그 다음에 내가 뭘 구한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23번 문제 가장 쉬운 문제이지만 이렇게 기준을 만들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24번은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풀이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공부한 내용이다. 여기까지 떠올라야 돼. 자, 습관적으로 선생님 dy dt부터 계산을 합니다. dx dt가 아니라 자, 코사인 t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dx dt 습관적으로 그것을 밑에 계산을 합니다. 2의 t제곱 빼기 sin t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나누려고야. 이렇게 하면 dy dx가 됐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의 계산이 다 나온 거야. 자, 그런데 이 식을 다 구해놓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t 이퀄 얼마일 때의 0일 때의 dy dx의 값이 필요한 거잖아. 자,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 음함수 미분 등등 라이프니츠 기호를 이용을 할 때에는 자, 이것 또한 y를 f라는 함수로 두게 되면 f'x 구한 거랑 같은 겁니다. 자, 그 기호마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용도에 맞게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차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변수 사이의 변화율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거 f'x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 f'0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 자, 그러니까 t equal 0를 여기다가 각각 집어넣은 값을 가지고 분수를 구해주면 더 편하다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이야. 1. 자, 여기에서도 떠오른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지? 여러 가지 미분법이야. 미분법 단원의 몇 번째 중단원인지 알고 있나요?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입니다. 25번은 지수함수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함수입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미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지. 그래서 25번과 27번의 풀이는 자연스레 내 기준에 의해, 교과서적인 기준에 의해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미분이 필요치 않아요. 그게 이 이름이 있는 함수의 특징이야.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교과서에서 뭐라고 이름 붙어서 공부하게 되어 있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입니다. 이건 미분법이 아니야. 그래서 미분 과정의 의미 자체를 수투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25번도 27번도 이와 같은 기준 그대로이고요. 29번, 30번엔 이름이 없는 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야. 팔로워의 미적분에 대해서 딱 3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 숨은 변수 찾기. 그 3가지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모두 다 분류돼. 왜? 그것이 이퀄 교과서, 그리고 그것이 이퀄 교과서에 미분이라고 되어 있는 중단원과 미분법이라고 되어 있는 중단원의 차이거든. 자, 그래서 이름이 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지금 2의 x제곱이잖아요. 접선을 그으면 접점으로부터 무조건 뒤로 1 가. 그래서 끝이야. 왜? 이거 미분해도 y' 이퀄 2의 x제곱인데 y' 뭐야? 접선의 기울기거든.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함수값이 얼마야? 이게 2의 x제곱이거든. 근데 이 기울기도 얼마여야 돼? 2의 x제곱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1이야. 끝! 이것이 미분입니다. 직각삼각형이 20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1번에서 22번까지 기존 수강생들 모두 다 느꼈을 겁니다. 이 직각삼각형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미적분을 선택했다면 20점 넘어. 이건 미분의 의미 그 자체잖아. 그래서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 이쪽은 반대로 대칭인 것이기 때문에 왼쪽은 굳이 생각할 필요 없고 대칭, 평행이동, 합동인 도형의 아이디어를 통해 그저 이 첫 번째 접점이 원점에서 그었을 때 1,2다 하면 끝이라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제 뭐 단위원처럼 생각해도 되고요. 너는 2, 너는 마이너스 2 이럴 거 아니니. 탄젠트, 대칭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3이면 요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끝이잖아. 끝. 자, 그 다음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덧셈 정리를 이용해도 되고요. 자, 이것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해보면 1 플러스 탄젠트 탄젠트예요. 탄젠트 탄젠트를 곱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분의 그 다음 탄젠트 빼기 탄젠트예요. 탄젠트 빼기 탄젠트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분모에 있는 것이 1 마이너스 2제곱 분의 마이너스 2가 되었으니까 2제곱 빼기 1 분의 2가 답이다 라고 탄젠트 덧셈 정리를 통해서 정답을 찾으면 4번이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지. 선생님, 저는 이 안쪽에 있는 거 요즘엔 백악공식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부르는 건 알고 있는데요. 감마라고 해도 y =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게 1분의 2면 얘는 반대로 2분의 1이 이 녀석에 대한 탄젠트 값이 되잖아요. 이게 1,2지만 이렇게 뒤집어서 역함수 보면 앞에서 15번에서도 역함수 이렇게 뒤집어서 봤었고요. 역함수 미분할 때도 이렇게 봤어요. 잘했어. 그렇게 해서 이 세타에 대해, 이 감마에 대해서 탄젠트 감마가
2분의 1이다 라고 두고 탄젠트 2감마가 아니라 그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악 공식을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덧셈 정리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을 내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뭐 이쪽을 알파라고 둔 상태로 탄젠트 2알파를 구한 다음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2알파예요. 그렇게 구해도 돼. 아주 많은 방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삼각함수를 삼각함수답게 원에서 공부했으면 훨씬 더 유리함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6번 등비급수의 활용이에요. 자, 이것은 뭐 11호에서도 8호에서도 엔젯게임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앞서 12번이랑 마찬가지예요. 고등기하를 공부해야 된다. 우리 교과서 안에 있는 걸 출제할 거다. 자, 그래서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 단원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그리고 여기 미적분에서도 삼각함수에 대해서 덧셈 정리, 극한 등을 공부하기 때문에 고등기하에서 비율과 관계된 것을 잘 공부해 두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가 4분의 파이라고 했고요. 여기 6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도형의 넓이. 세상 쉽잖아. 여기 1-r분의 a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첫째 항 구하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 원을 라지 사이즈 피자로 잘랐으니까 파이를 8분의 1 했다고 해도 되고 2분의 1 r제곱 세타 해도 되고 8분의 파이가 첫째 항이야. 역대급으로 쉬운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두 번째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자, 문제의 5번째 줄 밑줄 치라고 했지. 평행한 직선. 평행선이 나오면 내외분 등의 비율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내분점 외분점 느낌은 아니잖아. 그래도 평행선이 나왔으면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앞선 문제에서 등차 수열에서까지도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등차 수열에서도 6과 10이 발견했던 기억나지? 앞에 이스터에게 다 있어.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m 대 n이고 사실 등비급수 문제에서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이게 왜 x좌표와 y좌표를 m 대 n으로 나눠도 되냐?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과서 안에 있는 고등 닮음이잖아. 삼각형의 닮음으로 봐도 되고 삼각함수. 평행선에 의해서 생기는 동위각, 억각에 의한 닮음이라고 봐도 되고 무슨 닮음을 찾든 그것에 의해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등비급수 문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개념이 삼각비와 이거 아니겠니? 이거 4분의 파이 찾으면 끝나. 그리고 와, 가계 이등분선 정리가 아니라 사인 법칙이다. 그걸 미적분 선택자들한테는 12번에서 한번 변별한 걸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26번, 28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3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건 사인 법칙이다. 내가 원하는 게 너와 너의 비율 아니니? 그럼 너 원이니까 너와 너의 비율 아니니? 변의 비율이 뭐라고? 사인의 비율. 끝! 12번 다시 보세요. 사인 4분의 파이분의 사인 6분의 파이. 그 루트 2분의 1인지 루트 왜 하나는 2분의 루트 2고요. 하나는 2분의 1이잖아. 작아지지 않았겠니? 길이가 루트 2분의 1로 줄어들었어. 그럼 넓이는? 정답 4분의 파입니다. 자, 다음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25번과 동일한 기준을 이야기하면 돼요. fx와 gx 두 함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이름이 있는 함수인가요? 없는 함수인가요? 지수 함수입니다. 삼각 함수입니다. 이름이 있는 함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과 개념대로 그 기준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래프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 미분의 의미를 그 다음에 찾게 돼 있어요.
미분법이 아니라 미분이라고. 그래서 미분을 안 한 거야. 제대로 된 풀이를 할 때는 맨 처음에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널 아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접선이고 뭐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다음 K sin X 양수 범위에서 3번 만나도록 하려면 이거 좀 여기서 2번 만나고 그 다음 만나야 되지 않나? 여기 2번 만나고 그 다음 거는 접해가지고 1번 만나고 그 다음은 더 이상 안 만나고 22번에서 비슷하네요. 한쪽에서는 2번 만나고 여기서 1번 만나고 2 플러스 1 비슷하잖아. 자, 그리고 사실 10번, 15번이랑 아예 동일한 기본 원리입니다.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 삼각함수 등에 대해서 방정식 처리할 때 그 기본 원리가 되었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것은 당연히 먼저 찾아보고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는 여기 2파이에서 3파이 사이의 값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접한다라는 미분의 의미를 가지고 함수값이 같고 기울기가 같다.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공식보다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1호에서 모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뭐 접점의 좌표를 t라고 한다면 t, 그래. 아예 함수값을 다 적어서 표현을 하자. 2의 t제곱 이퀄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2의 t제곱 맞아요. 2의 t제곱 이퀄 너무 쉬워가지고 k sin t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각각 미분해보면 f'은 2의 t제곱 그대로이니까 2의 t제곱. 그 다음 g 미분해주면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니까 k 코사인 t. 됐네요. 자, 이제 이 둘을 얘네가 같으니까 너희도 같아야 된다. 그러면 sin t 이퀄 코사인 t. 다시 말해 탄젠트가 1. 이건 3번에서 보았던 것과 같네요. 자, 그 다음은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하는 단위원 위의 각을 확인하고 첫 번째 주기가 아니라 두 번째 주기의 첫 번째에서 만나게 되는 각 찾아주게 되면 t라는 각의 크기는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9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4분의 9파이를 아무 쪽으로나 집어넣어 주게 되면 2의 4분의 9파이 이퀄 k의 사인 4분의 9파이. 주기함수이므로 사인 4분의 파이와 같고 2분의 루트 2 이퀄 루트 2분의 1이고 그래서 k 이퀄 루트 2 곱하기 2의 4분의 9파이가 되는 겁니다. 끝. 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에서 공부한 내용은 이름이 있는 함수들이다.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 미분 파트에서 팔로워에서 첫 번째 섹션에선 이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28번 삼각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는 이유, 삼각함수의 미분인데 삼각함수, 얘도 이름이 있는 함수 아니니? 그리고 그림으로 정의되었던 함수 아니니? 그래서 지금과 같이 도형의 활용으로 출제되는 것이고 우리가 관심 두어야 하는 것은 수원, 삼각함수의 뜻 뭐예요? 원, 그리고 직각삼각형, 삼각함수의 도형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자, 수원에서 공부했던 거 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 미적분에서는 무엇이 있나요? 정의 자체가 그림으로 정의된 함수야. 이걸 미적분을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이것을 원으로 다루고 직각삼각형으로 다루고 하면서 수원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도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그것을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그래야 미적분에서도 삼각함수의 극한을 공부하고 덧셈 정리를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미분하기 위해서 삼각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 쓰이는 것들이 너도 모두 도형으로 설명이 돼 있다. 그 고등 기하를 정확히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된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여기에서 공부한 뜻이라던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던가 삼각함수의 극한 및 덧셈 정리 유도 과정에 나오는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미적분 파트니까 삼각함수의 극한 뭘로? 이렇게 생겨먹은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구하고 부채꼴의 넓이를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하고 이것은 26번에 쓰였네요.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탄젠트를 통해서 구하고 삼각함수의 극한만 잠깐 살펴봤습니다. 덧셈 정리 유도 과정은
그림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랑 똑같네요. 돌리면 돼. 자, 그러면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반원이 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O, A, B. 중점이 중심이므로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고요. F세타가 너무나 쉬우므로 F세타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세타. 삼각함수의 뜻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 아니니?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는 거야. 27번도 마찬가지야. 누가 봐도 지수함수와 삼각함수를 통한 방정식 아니니? 지수함수 알고 있는 사람이 분리하면 돼, 안 돼? 삼각함수의 개형 알고 있는 사람 분리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삼각함수,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을 교점으로 따지는 과정이 유리하게 이용되는 거야. 공부한 개념의 순서대로 그 기준에 맞게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삼각함수의 뜻대로 생각을 해보면 삼각함수의 도형은 수원 팔로워에서부터 모두 계속했던 얘기가 원 또는 직각삼각형. 둘 다 좋은 풀이가 가능해. 원으로 얘기하자면 세타 더하기 세타 여기 2세타예요. 배각이 아니라 덧셈 정리 등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뜻, 시도 때도 없이 원을 그리고 나면 너의 좌표다.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2세타인데 높이 사인 2세타만 알면 되는 거 아니니? 높이 사인 2세타만 알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F세타 이렇게 구할 방법이 있다. 원을 이용해 주면 2분의 1에 밑변 1에 높이 사인 2세타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니? 삼각함수의 정의에 물어보면 돼. 끝. 자, 그 다음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보면 이등변이잖아요. 앞서 12번에서도 수선등을 내려서 두 개로 쪼개면 이쁘게 풀이할 수가 있었지.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이야. 자, 이게 1이면 코사인 사인이네요. 코사인 사인이네요. 그래서 G세타는 2분의 1에 코사인 곱하기 사인 곱하기 2배. 아, 이게 더 식이 이쁠 것 같아. 난 얘를 쓸래. 끝. 자, 그 다음은 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가 이게 아주 이뻐요. 자, 이것은 평가원이 미적분 선택자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왜? 전년도에 그걸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가 중요한 것처럼 잘못 느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이 개정교과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그것의 의도가 사인 법칙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는 건데, 근데 평가원은 이렇게 다시 강조해주고 다시 강조해주고 다시 수능 시험을 위한 이스터 에그를 남겨놨습니다. 미적분 선택자들한테 26번 문제에서도 사인 법칙이 중요한 거다. 가계 크기의 비를 사인으로 따져주면 그게 변의 길이의 비가 된다. 변의 길이의 비를 니네 찾고 싶은 거잖니. 그게 지금 공비 찾아서 등비급수 구하고자 하는 거잖니. 그게 내외분점 공식이 있고 삼각비가 있고 그리고 사인 법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역시 G세타를 구할 때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를 이용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뭐가 먼저 보여야 된다라고 차쌤이 얘기했었냐.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지금 Q, P, R이고요. 여기는 맞꼭지각 세타잖아. 여기를 반을 자른 거야, 지금. 여기가 근데 전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지? 그러니까 그 절반의 각을 그냥 구하면 바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여기 2세타예요, 2세타. 절반 나누면 세타가 나와. 그 둘 더하면 이쪽 외곽이 4분의 파이가 나와버리잖아. 외곽이면 충분하다고. 그게 가계 이등분선 정리를 증명 유도할 때 고등교과서를 공부한 사람은 예각과 둔각에 대해서 사인 예각과 사인 둔각이 같기 때문에 사인 동그라미와 사인 동그라미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너랑 너의 비율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각, 둔각. 그냥 사인 법칙을 이용했냐? 둔각 범위까지 유도해 보았는가? 원리까지 관심을 두었는가? 그냥 공식이 아니라 이 공식 왜 성립하니를 물어봤는가? 이게 미적분을 선택하는 논리적인 학생들의 특성이고 이공계열을 선택하는 자연계 학생들의 특징인 거잖아. 그래서 끝이에요. 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G세타에서도 뭐부터 시작해? 삼각함수의 뜻은 원과 직각삼각형이다. 자, 우선 이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중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을 찾게 되는데, 이걸 실패한 학생들은 이 두 가지 고교 기본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그림 자체가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삼각함수의 뜻으로부터 그려가는 과정이에요. 각의 크기를 돌려가면서 그때마다 이 밑변의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통해서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거 따라가면서 그린 게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야. 자, 여기 그 그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2세타야. 물론 근데 지금은 이 탄젠트 2세타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바로 여기예요. 바로 여기. 시컨트 2세타. 끝났네요. 왜? 반지름이 1이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변의 길이, 즉 이 변의 길이가 시컨트 2세타 빼기 1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두 각의 크기를 더해주면 외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가 나오고 이쪽 안쪽에 있는 게 4분의 3파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부분이잖아. 이 사이 각의 크기도 알고 있고 이제 끝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즉 G세타를 구하려면 2분의 1에 PR과 PQ 곱하기 PR 그리고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이 세타 아니니? 지금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구했던 이 넓이인 거야. 삼각함수의 미분도 없어, 이거 없이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까지도 공부해 두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여기서 뭘 알고 있어? PQ의 길이가 시컨트 2세타 빼기 1 여기 있어요. 를 알고 있어. 시컨트 2세타 빼기 1. 그리고 너도 알고 있어. 이제 PR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변의 길이의 B는 그것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 그것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B와 같다라는 거야. 그게 사인 법칙의 기본 원리다.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가지고 몇 대 몇 해가지고 풀이하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하냐라는 거야. 그 똑같은 걸 발견하도록 12번의 이스터 에그를 이렇게 2번이나 더 반복해주고 있잖아. 26, 28. 평가원의 목소리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PR, 그것을 사실은 PQ로 나눈 것인데 PQ 자체가 시컨트 2세타 빼기 1이니까 그냥 PQ라고 두자. 보기 편하게. 자, 그러면 PR에 반대 바라보고 있는 각의 크기를 사인에 넣어주고 PQ 바라보고 있는 각의 크기 여기 있어요. 4분의 3파이로 해도 되지만 4분의 파이로 해도 돼. 그걸 알고 있어. 이 문제지 내내 얘기해주고 있어. 네가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야. 자, 역수를 곱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PR이라는 녀석을 얻었습니다. 너에다가 너 곱하고 넌 나눠주면 되니까 루트 2에 PQ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고요. 자, 그럼 네가 PQ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루트 2를 곱한 것이다. 이와 같이 되면 G세타라는 녀석의 식을 모두 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 2분의 1 루트 2 같이 곱해주고 PQ라는 녀석은 제곱으로 시컨트 2세타 빼기 1의 제곱이라고 적어주고 여기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끝! 자, 그럼 이것을 뭘로 나누어주면 세타 4제곱 곱하기 F 세타 뭐였어요? 이거 앞에 G 세타가 아니라 F 세타입니다. F 세타를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라고 구할 수가 있었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이것은 극한과 무관하게 세타가 0에 가까워진다. 0만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지우면 되는 거야. 이건 진짜로 지우는 거. 자, 그 다음은 부분 수렴하는 꼴인지를 찾아보면 안 이쁜 것 같아 보여도 다 이뻐요. 삼각함수는 그렇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에 수렴한다. 사인 4분의 파이에 수렴하게 되고 그것이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너랑 너를 곱하면
2분의 1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모두 수렴하는지도 물론 확인해야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대로 계산하는 거지. 너 1에 수렴합니다. 어디에 나오니?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한 사인, 코사인, 미분 과정에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계산하면 되는데 이 또한 삼각함수의 미분 파트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이다. 리미트. 세타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을 세타 제곱으로 나눈 것을 공부해 보았을 거예요. 자, 지금은 바로 시컨트 2세타라는 것을 코사인 2세타 분의 1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에다가 빼기 1을 코사인 2세타 분의 코사인 2세타로 표현해서 그것을 세타 4제곱으로 나눈 것을 극한값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물론 이 또한 삼각함수의 미분 과정에 그대로 이용되는 것이고 분자분모에 같은 것을 곱해서 삼각함수의 사이의 관계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해서 1 되는 것을 이용하는 과정으로 전체 과정을 복습하는 게 가장 좋아. 미분계수의 정의꼴 등도 수렴꼴로 발견하라고 출제될 거야. 자, 요건 뭐에 가깝고 요건 뭐에 가깝고 그런 것을 순간순간 통하다 안 통하다 하는 그런 거에 의존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럼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야. 코사인 2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거 전체가 제곱이고 그리고 세타 4제곱이니까 세타 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네가 어디에 수렴함을 2분의 1에 수렴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2세타의 제곱이 이쪽에 있으면. 자, 이것은 간단하게 분자분모에다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를 곱해주게 되면 2세타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되고 분자에 있는 녀석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어서 사인 2세타가 제곱된 형태가 되고 이 부분이 1에 수렴하고 이 부분이 2에 수렴하는 것을 기본 근간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2세타의 제곱의 제곱이에요. 2세타의 제곱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그럼 분자 분모에 2세타의 제곱의 제곱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2가 몇 개 모자라니? 4개가 모자라지. 분자 분모에 분자에다가 2를 4번, 분모에다가 2를 4번 곱해주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어디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2분의 1의 제곱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것을 통해 찾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어디에 수렴하는지를 찾았어요. 이 부분은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에 수렴해. 이거 2개 곱한 게 2분의 1이었잖아. 나머진 전부 1에 수렴하고 끝. 2의 제곱분의 2의 4제곱. 간단한 지수 법칙이네요. 2의 4제곱, 2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른 어떤 것도 교과 과정의 순서 그대로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삼각함수의 극한, 사인, 코사인 법칙 등 공부한 내용들을 하나씩 이용하고 마지막에 극한 계산은 식이 많이 곱해져 있는 형태라서 분자분모 미분해보세요. 훨씬 더 어려워져. 심지어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 그걸 이용해가지고 식을 만든 다음에 분자분모를 미분해봐. 거의 토합니다. 그게 아니라 계산 과정 자체는 삼각함수의 미분을 위해 널 공부했다. 내가 교과서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고 있는가. 평가원의 문제만큼은 차형집 모의고사의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교과서의 과정대로 공부했는지를 치밀하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9번 문제는 읽으면서 팔로워 강의에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그대로 떠오른 친구가 있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길게 새롭게 주어진 함수가 주어지고 그저 단순한 G' 미분계수를 물어봤는데 고난도 문제면 이거다. 한 섹션 내내 미분법에 딱 3개의 섹션밖에 없어요. 숨은 변수 찾기 섹션에서 이 이야기만 내내 했던 거야. 근데 그 하나가 아닙니다. 30번도 있어. 30번도 옆에도 보니까 역시 거리를 F라고 정의를 해놓고 또 F'LN2라는 간단한 미분계수까지만 묻고 있어. 자, 이것은 이번 개정 교과서 그대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원도 한 페이지 내내 그것도 킬러 문제 2개 모두 메시지를 똑같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미분법이거든. 앞서 매개변수 미분 문제에서 차쌤이 이거 어느 중단원인지 생각해봐라 라고 했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과 미분법 다른 거야. 미분은 미분의 기본 원리, 그것의 의미, 함수의 그래프는 따로 그릴 수 있었고, 자, 미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계산술입니다. 도함수를 구하는 계산술이야. 그래서 너는 널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냐, 유용성, 쓰임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섹션 내내 선생님이 그걸 계속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 36번부터의 문제가 모두 이 29, 30번이랑 똑같이 두 개의 D알파 DT, D베타 DT 변화율을 찾으면 풀이할 수 있는 그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이유, 이번 교과서입니다. 여러 가지 미분 파트에 뭐 배우니? 목세 미분, 합성함수 미분, 그리고 음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 그리고 매개변수 미분. 자리가 없어서 그래도 합성함수의 미분은 얘네 왕초인데 같이 써줘야지.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야. 심지어 이번 교과 개정에선 얘네가 합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지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이번 교과서 기준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교과서 그대로의 목소리대로 내가 문제를 만나고 있는가. 예전 기백에 있었던 것들이거든. 걔네들이 어떤 슬픈 이유로 헤어져 있다가 이제 모두 합쳐져서 완전체가 됐어. 그리고 목소리가 하나로 같아. 그 유용성은 하나로 같아.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에 출제돼.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건 거예요. 결론은 한마디라고 했습니다. 양함수 꼴이 아니어도 괜찮아. 괜찮아까지 쓰세요. 그래야 진짜 괜찮아.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야, 이거 지금 미적분 고난도 문제인데 29번이 이게 GT가 T에 대한 식으로 구해질까? 에이, 난 기대도 안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T에 대한 식으로 구해지고 양함수 꼴로 미분하면 되면 그 수투랑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기대해야지. 우리가 공부한 이 녀석들의 쓰임새와 유용성이 내가 양함수 꼴이 아니더라도 관계식만 알면 돼. 그 관계식이 음함수 꼴로 주어지든 역함수 꼴로 주어지든 매개변수 꼴로 주어지든 나는 그것을 변화율로 구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 기호를 공부하는 이유. 그래서 구분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브라보를 외치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일단 접근까지 그 방향인 걸 알고 있었으면 돼요. 그럼 기준이 있는 거야.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는 이름이 없는 함수네요. 그것도 하나의 섹션명이었지. 이름이 아예 없지는 않아. lnx인데 그게 제곱이 돼 있어. 합성함수네. 더해져 있어. 그래서 이름이 아예 있다고 말하긴 힘들어. 하지만 다항함수, 로그함수 뭐 이런 것들인 건 알지만 지금은 그래프를 먼저 그리지 않고 미분을 해야 될 당위성과 행동인 겁니다. 어느 중단원에서 공부했던 것이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냐, 여러 가지 미분법이냐, 그거 맞게 공부해서 그거 맞게 했는데 내가 무슨 죄야 라고 시험장에서 당당하게 주장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왔던 학생들일 거고 파편화되어 있는 그것들을 이제는 기준을 가지고 만나면 돼. 자, 미분해 주게 되면 2t, lnx 그리고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미분할 때까지도 따로따로 미분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고 싶다면 그려봐도 좋습니다. 따로따로 그려보는 거야. 일단 lnx라는 녀석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1을 기점으로 제곱을 했으니까 둘 다 함수값이 양수가 되지 않겠니? 여기선 0이고 여긴 점근성 그대로 나타나고 여긴 이렇게 다시 올라갈 텐데 올라가다가 로그 함수니까 누울 것 같아? 그게 궁금하면 한 번 더 미분해도 돼. 이게 y equal t lnx의 제곱. 만약에 답답하다면 선생님이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x제곱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먹었어. 물론 이게 위로 올라가도 똑같아요. 자, 뺀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앞서 떠올랐던 평균값 정리의 증명 유도 과정의 기본 원리를 통해 생각해 보면 너 빼기 너가 주변에서 제일 큰 극대값을 갖게 되는 곳을 보면 이런 평행접선이 생기는 순간이고
그때 너 빼기 너가 주변에서 극대가 되므로 네가 x 이퀄 k. 네가 GT라는 녀석의 T에 대한 함수 의미구나. 근데 이게 T의 식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른다 이거야. 이 T의 식으로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면 T의 식으로 구해지겠지만 안 그렇다면 뭐 하려고 이런 걸 내겠어요. 양함수 주고 미분하라 그러면 되지. 자, 교과 개정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별로 기대는 안 해. 여기 보면 이런데 이런 평행접선 이건 반대쪽으로 극소인 지점도 있을 것 같고 좌우지간 너랑 기울기가 같다. 너랑 기울기가 같다. 즉 빼남수의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다 라고 풀이하면 되고 아니면 명제를 이용했어도 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이면 무엇이다? 프라임이 제로다. 이렇게 기하적으로 관찰해 보면 프라임이 제로일 때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롤 평균값 정리 증명 유도 과정은 비기닝 1회차에서는 아예 그것만 이스터에그에서 다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 부분이라고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빼기네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2t ln x 곱하기 x분의 1 이퀄 2x가 되는 순간을 찾아주면 되고 나는 이 x값을 t에 대한 식으로 구하고 싶은데 x값을 t에 대한 식으로 구하고 싶은데 순순히 안 구해질 거는 같아요. 그래도 x가 t의 식으로 있으면 참 좋겠다. x가 t의 식으로 나오면 그게 gt인데 소망은 적어 놓습니다. 그러나 아마 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았더니 t 이퀄 ln x 분의 x제곱이라고 나와버렸어. 에이. 자, 내가 원했던 것이 양함수 꼴인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관계식은 주어졌잖아. 이게 뭐니 이게. x가 t의 식이면 좋겠는데 t가 x의 식이야.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역함수 관계, 역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처리해도 되고요. 아니면 역함수인지 뭔지 구분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모두 설명했으니까 팔로워 강의 가서 음함수 미분으로 역함수 미분이 다 설명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있어. 그러니까 구분 사실 안 해도 돼. 자, 그럼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G 인버스 X라는 녀석이 T이고 역함수를 구한 거니까 그것이 ln x 분의 x제곱이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 g알파가 주어져 있어요. g알파가 2의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g 인버스 2의 제곱은 알파 아니니? 역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은 증명 유도하는 과정도 굉장히 쉽습니다. g 프라임 알파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그럼 그건 g 인버스의 2제곱을 미분한 거 분의 1이라고 구하면 됩니다. 자, 역함수의 미분 이전에 역함수라고 했습니다. 네가 g고 네가 g 인버스이면 내가 지금 g 프라임을 구하고 싶은 것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2의 제곱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은 g 인버스 프라임을 구해서 그것을 뒤집는다라고 한다면 대응관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알파 그리고 2제곱으로 맞추어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래프에서 알파, 2의 제곱, 2의 제곱, 알파라고 뒤집어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g의 g 인버스를 합성한 다음에 이게 x가 된다. 혹은 g 인버스에 g 너를 집어넣어서 네가 다시 x가 된다.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처리해도 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역함수의 미분을 다루는 세 가지 모든 방법입니다. 자, 그냥 정답만 바로 처리해 주게 되면 G 프라임 미분 다시 한 번만 해서 대입해 주면 몫의 미분을 통해서 간단히 구하면 G 인버스 프라임을 미분하면 되니까 ln x의 제곱이 들어가 주게 되고요. 위에 거 미분한 거 2x ln x. 분모 미분한 거 x분의 1. 그걸 저기다가 곱하면 x. 자, 이와 같아지고 자, 알파 곱하기 G 프라임 알파의 제곱을 구하라고 한 것은 이 알파라는 부분은 지금 G 인버스의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면 나옵니다.
G 인버스 무엇으로 구해주면 돼? G 인버스 2의 제곱이 바로 알파야. G 인버스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G 프라임 알파라는 녀석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니? G 인버스 프라임의 2제곱 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 역시 G 인버스 프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어렵지 않게 9분의 8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정답 1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비슷한 것이 30번에 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여기서도 동일한 게 떠오르는 거야. 이게 새롭게 정의된 함수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하는데 역시 여전히 별로 그게 기대가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식으로 구해지면 물론 고맙게 쓰나 그게 안 구해줘도 아무 관계가 없어. 그게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양함수꼴로든 음함수꼴로든 다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오히려 원의 방정식 같이 생긴 음함수꼴 같은 경우 굳이 그것을 양함수꼴로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 근데 이거 미분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놓고 이 복잡한 식을 미분하지 않잖아. 오히려 이 상태에서 내가 언제든 다룰 수 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함수의 여러 가지 미분법 파트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 해야 될 얘기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양함수꼴이 아니어도 괜찮아. 자, 29번에서는 그 변수 사이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기호를 굳이 이용하진 않았습니다만, 자, 그 세 번째 섹션의 제목이 숨은 변수 찾기였던 이유는 변수가 많든 그들 사이의 관계식이 양함수꼴이 아니고 음함수꼴이든 역함수꼴이든 모든 곳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변수가 많아지는 것을 미적분 선택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걔네들 사이의 관계식만 알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했던 내용 중 하나가 자신 있게 변수를 두어라 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와 같이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 자, 주어진 함수 역시 이름이 없는 함수이고 미분 등을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려질 거다 예상할 수 있고 정확히 안 그려도 돼. 여기에 y 이퀄 x 플러스 t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도 t에 대한 함수인 거고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대. 근데 기울기를 알잖아. 그래서 이 거리 L 너를 지금 GT 아니 FT 이번엔 FT라고 한다는 건데 이게 뭐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소문 변수 찾기 이 얘기다.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교점의 x좌표 두 개를 찾아주고 빼주게 되면 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걸 알 거 아니야. 그러면 L 이퀄 루트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그리고 네가 무엇이야? FT.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F'T라는 녀석은 자, 숨은 변수 찾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라이프니츠 기호를 잘 이용하는 거 굉장히 유리한데 그것을 이용했을 때 여러분이 유리함을 충분히 느끼려면 얘랑 그 어떤 목적 지점을 똑같이 맞추어주는 통역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dx, dt, dy, dt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익숙하진 않을 테니까. 하지만 음함수, 매개변수 미분해서 안 해본 건 또 아니거든. 보는 거예요. t로 미분했다는 뜻 아니니. 일단 그게 dl, dt야. 그리고 말을 생각해보면 t에 따라서 네가 함수잖아. f't라는 건 뭐야? 이걸 t로 미분했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걸 L로 나타냈다면 T에 따른 L의 변화율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도함수지. 자, 그것이 너도 T로 미분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 d베타 dt 빼기 d알파 dt구나. 자, 변수라고 뒀는데 걔네를 막 없애지 않고 이런 라이프니츠 기호로 표현하는 이유가 궁금한 학생은 음함수 미분법의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단순한 계산술이 아니라 이 또한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알파를, 베타를, L을 교과서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t의 함수로 보고입니다.
이거 하나만 이용하면 변수 와장창 나도 다 풀려. 자, 그럼 여기까지를 해봤으면 이제 목적 지점 여기다가 깃발을 좀 잘 꽂아놔야 될 것 같지 않니? 여기 ln2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의 의미는 뭐야? 그럼 그건 dl dt 또는 루트 2 d 베타 dt 빼기 d 알파 dt의 값인데, 자, 방금 전과 이쪽은 식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붙는 거지. 24번으로 돌아가 봐. t equal ln 2. t equal ln 2. 일대의 이 값들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4번에서는 왜 다 했어? t equal 0일 때 이 값과 이 값을 구해서 나눠서 답했잖아.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다. 이 알파, 베타와 t, 뭐 얘네들이 어떤 관계식으로 주어지든 얘를 구하든 뭐 얘를 구하든 얘를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자, 물론 양함수꼴로 나타나면 제일 좋겠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로그 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ln이 밑이 2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1 플러스 2의 2x제곱 빼기 2의 2t제곱,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마이너스 2t제곱, 그것이 우변도 ln으로 생각해주면 ln은 2의 x 플러스 t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니? 뭐 한 거냐면 지금 이 곡선 ln 요놈 이퀄 x 플러스 t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ln 2의 요놈이라고 해가지고 방정식을 만든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얻어지게 되는 x 좌표가 있다고 한다면 걔네가 알파 베타겠지? 오케이. 그러면 2의 2x제곱 2의 x제곱을 뭔가 치환해가지고 풀이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빼기 2의 t제곱에 2의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제곱 이퀄 0. 2의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이 2차 방정식 풀리기만 한다면 거기서 나오게 되는 두 개의 근이 x 이퀄 알파, x 이퀄 베타이므로 이 알파도 베타도, 자, 우리 결국 ft 구하고 싶은 거고 그게 l이고 그게 루트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거잖아. 너도 t의 식으로 이것이 풀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럼 t의 식으로 구해지잖아. 하지만 이 부분을 목적성에 맞게 잘 공부했다면 아니야, 근데 안 구해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자, 지금 근데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긴 합니다. 인수분해를 굉장히 잘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 계산을 엄청 잘하거나 하면 t의 식으로 다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꼭 그게 불가능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어도 괜찮아 이니까 보다 안정적인 풀이로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꼭 t의 식으로 안 구해지면 어때? 알파와 t 사이에 관계식이 없는 게 아닌데 알파가 이것의 근이라면서요. t의 식이 아니어도 그냥 넣으면 돼. t에 대한 함수인 것만 알면 돼. 그래서 알파를 t의 함수로 보고 라고만 말할 수 있으면 음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의 기본 원리 그대로 가지고 풀이하면 된다는 거야. 관계식을 알잖아요. 여기다가 넣자. 2의 2알파 제곱 방정식의 근의 정의입니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제곱 이퀄 0. 베타에 대한 것도 똑같지 않겠니? 베타도 대입하면 이게 나오잖아. 자, 그럼 이것을 미분하면 d알파 dt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베타를 집어넣고 미분하면 d베타 dt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단 t 이퀄 ln 2일 때의 d 알파 dt 혹은 d 베타 dt 둘 다지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거 미분하다 보면 알파는 나올 거 아니에요. 아, t 이퀄 ln 2일 때의 알파 값과
베타 값은 알아야 되겠구나. 그걸 구하는 것은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자, t 자리에다가 ln 2를 다 집어넣고 풀이하는 거예요. t 자리에다가 ln 2를 다 집어넣고 풀이하면은 2의 x제곱을 x로 치환을 해주면 이런 간단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얘는 조금 더 편안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x 빼기 1, 2x 빼기 3으로 간단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x 이퀄 2분의 1 또는 x 이퀄 2분의 3이라는 것은 네가 2의 x제곱이고 네가 2의 x제곱이다 라는 것을 고려하면 x 이퀄 ln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ln 2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x 이퀄 ln 2분의 3이 된다라는 뜻이고 누가 더 크니? 네가 더 크니까 네가 베타이고 네가 알파구나. 그럼 이제 d알파 dt, d베타 dt 등의 값을 구하기 위해 자 d알파 dt 쪽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한다고? 알파를 t의 함수로 보고 미분한다. 이것이 라이프니츠 기호를 이용한 음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아니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아도 언제든 양함수 꼴이 아니어도 괜찮아. 딱 미적분 선택자거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의 목소리 그리고 교과 개정의 목소리를 그대로 예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미분 알파에 대해서가 아니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미분해 주게 되면 2 곱하기 2의 2알파가 되고요. 알파도 t의 함수이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을 골자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튀어나온 이 부분을 구하게 된다라는 게 음함수 및 역함수 미분법의 기본 원리지. 복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은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곱의 미분법을 적용해 주게 되면 2의 t제곱 쪽을 t로 미분한 것은 이상 없고 2의 알파 제곱 쪽을 t로 미분한 것은 2의 t제곱에 2의 알파가 붙지만 알파라는 녀석 또한 합성함수의 미분이 필요하고 미분하면 제로 되고 뒷부분에 미분하면 플러스 2배의 2의 마이너스 2t 이퀄 제로가 된다. 자, 그 다음 알파 자리에다가는 모두 뭘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알파 마이너스 ln 2 또는 ln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앞서 로그 계산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로그의 뜻을 알고 있으면 이걸 대입할 때 엄청난 유리함을 갖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거 하나만 생각해보면 t에다가 이제 ln 2를 대입하고 알파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냥 정의야. 너 2야. ln 2가 무슨 뜻이야? 2의 몇 제곱이 2가 되냐라는 것인데 그게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2야. 이건 무슨 뜻이야? 2의 몇 제곱이 2분의 1이냐라는 뜻인데 그게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지수로 바꾸어 표현한 것과 똑같다. 자, 이와 같이 간단히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거일 때의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음엔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ln 2일 때, 즉 알파 이퀄 마이너스 ln 2일 때의 d 알파 d t의 값은 이라고 그대로 묻고 있잖아. 앞에 있던 24번에서도 교과서의 용어 자체가 이거잖아. 나중엔 뭐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기다가 뭐 t 이퀄 얼마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해도 돼. 이것은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어렵지 않게 계산됩니다. 너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베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거일 때 베타만 다른 게 들어가게 되겠지? 이거. 그러면 d 베타 dt의 값 또한 구해집니다. 마이너스 이때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3분의 5가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돌아가서 구하면 되잖아. 네가 3분의 5고 네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3분의 3이니까 3분의 8 아니니? 3분의 8 루트 2가 답이니? 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29번에선 역함수를 식으로 t의 식으로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이게 t의 식으로 구해지기도 합니다.
자, 아까 잠시 얘기했었어요. 근해 공식으로 집어넣으면은 알파도 베타도 t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고 엄청 계산을 해가지고 t의 식으로 만들어도 돼. 근데 인수분해를 엄청 잘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일반적인 2차 방정식 인수분해로는 잘 하기가 어렵고, 얘랑 얘가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가능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잖아. 저 두 개를 합하면. 그 다음 이 부분은 2의 t제곱으로 묶어내면 2의 x제곱이 되지. 1인데 2의 t제곱으로 묶어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되잖아. 공통인수가 다시 생겨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빼기 2의 t제곱 해주고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퀄 제로 하면 2의 x제곱이 이것이거나 2의 x제곱이 이것이면 되네.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t의 식으로 구해지고 그걸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ft를 식으로 구해서 미분하면 간단하게 끝나. 자, 근데 첫째, 이 인수분해가 쉽지 않고요. 둘째, 이와 같은 것은 평가원이 분명히 이렇게 의도했을 거야. 이건 누가 할 수 있냐. 이 미적분 교과서를 수원수투를 기반으로 공부했다. 미분이 뭐예요?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모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도함수 공식 구하는 거, 그걸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전부 다 극한으로 유도해서 도함수 공식을 만드는 거지. 그 도함수 공식을 계산을 100번, 1000번 계산기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2의 x제곱 등으로 묶어내는 것 자체가 지수함수의 미분을 외우지 않고 지수함수의 미분을 2의 x 플러스 h제곱 빼기 2의 x제곱 나누기 h 2의 x제곱으로 묶어내면 인수분해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도함수 너 미분하면 2의 x제곱이 된다가 암기 대상이 아니라 증명 대상이다. 그 과정을 공부한 친구들에게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 기본 원리대로 제대로 공부한 학생, 소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안배한 풀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뭐예요? 제곱 빼기 제곱. 앞서 삼각함수의 극한 계산에서 1 마이너스 코사인 뭐 요런 부분이 있지. 앞서 수열의 극한 계산에서 합차공식 제곱 있지. 원리대로 제대로 계산해 나간다 라고 한다면 극한에 대한 성질대로 식을 변형해 나가는 아이디어대로 공부해 나갔을 시에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안배한 내용이고요. 식을 구해서 미분하면 엄청 간단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미적분에 대해서 지금 총평을 하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원의 미적분 교과서의 탄생과 그것의 목적, 의미,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8문제를 완벽히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단원의 어느 목적을 위한 것이냐. 마지막 페이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고 팔로워의 단원 구분과 그대로 똑같습니다.